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저희 영상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멘트가 나갑니다. 내년에 집값이 하락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오늘 좀 쉽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값이 과열됐다가 크게 하락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필요합니다. 먼저 거래급감 상황이 1년 정도 지속이 돼야 돼요. 그래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환경에서 매도자가 팔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을 때 집값은 하락하게 됩니다. 야, 난 꼭 팔아야 되는데 안 팔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급매로 내놓게 되고, 그런 급매를 내놓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둘 간의 경쟁으로 가격은 하락하는 구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할 땐 모든 주택가격이 다 떨어지는 게 아니라 급매 위주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게 되고 전체적인 호가와 실거래가의 차이가 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금융위기의 거래급감 상황이에요. 현재 진짜 거래 적수입니다. 자,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크게 하락하지 않아요. 특히 서울 아파트, 강남 아파트 거의 안 떨어졌습니다. 현재 6개월 정도 거래급감이었지만 요지부동이에요. 자, 왜 그런지 말씀드렸죠. 고가 아파트일수록 매도자가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로 가격이 많이 떨어진 데는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 아파트예요. 여기는 왜 하락했을까요? 갈아타는 수요자가 매도가 막히면서 급매로 나온 거라는 부분이죠. 자, 내가 갈아탈 때 대출 규제는 자금 마련 부분에서 무조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 그래서 떨어진 거지. 아직까지 서울 지역에선 그런 현상이 많지는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2023년에는 매도자가 팔아야 할 이유가 생기나요? 네, 생깁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옵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2023년부터 2024년 초까지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기준금리 상승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버럭하시는 분들 계세요. 야, 예금금리 좀 올랐다고 아파트 안 사고 예금 들겠냐? 예, 물론 이 예금금리 올랐다고 아파트 살 사람 다 삽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공급이 늘어나야 된다 말씀드렸죠. 만약 시세 차익이 엄청난 투자자라면 이 기준금리 상승으로 매각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2014년 이후에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이유, 결국에는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왜 공급이 줄어들었을까? 결국에는 예금 이자가 낮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급이 줄어든 측면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낮은 예금금리에 현금 보유 자체를 꺼렸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의 근본적인 원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대출금리는 수요, 그리고 예금금리는 공급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공급에 늘어나는 기준금리는 1.75%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공급 변화는요, 바로 예시를 들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엘스 아파트 24억 원, 33평 아파트가 24억 원이죠. 현재 예금금리를 보면요, 이 아파트 그냥 거주하는 게 이득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후 이자가 250만 원이에요. 자, 250만 원 주고 이 아파트에 거주할 가치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연말에 금리가 많이 올라서 예금금리가 2.4%가 되면 세후 이자가 월 400만 원 수준으로 올라가게 돼요. 250만 원에서 400만 원 올라가게 되면 야, 400만 원 깔고 앉아 있을래? 집 팔래? 생각할 수 있겠죠. 게다가 내년에 금리가 더 올라가게 돼서 5,685만 원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월 500만 원씩 깔고 앉아 있는 수준이잖아요. 매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시장에 매물이 늘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역전세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전세의 가격은 기준금리와 연동이 돼요. 유독 이번 정부에서만 전세의 가격 흐름을 자꾸 정책과 연계시키는 언론 보도가 많이 있었지만 전세 가격은 기본적으로 기준금리와 연동이 됩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전세 공급이 늘어나고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쉽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기준금리가 0.5%일 때 전세자금대출금리가 1.7%였습니다. 기준금리가 2%대 전세자금대출금리 4% 정도 나와요. 자, 그러면은 이 4%대의 전세자금대출금리와 1.7%대의 전세자금대출금리하고 수요가 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상식이에요. 자, 올해 기준금리가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예금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0.5%대 형성된 전세 가격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전세 가격이 단순하게 하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하락하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렸죠. 자, 현재도 전세 가격이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한 상황이에요. 리센트 전세 가격 작년에 14억, 14억 5천, 15억도 봤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전세 가격 11억대에서 12억 사이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 가격이 2억 넘게 하락했지만 아무 일 없어요. 왜? 2년 전 시세 대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전세 가격, 계약 갱신하는 집주인들 전세 가격 올리고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2년 전 전세 시세보다 전세 가격이 크게 하락하게 되면 그때부터 매매 가격 하락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언제부터 역전세 구간에 들어갈까요? 자, 언제부터 전세 가격 뛰었죠? 2020년 10월부터 전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기준금리가 1.75% 이상 유지되고요. 만약에 더 높게 올라가게 될 경우에 2%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 0.5%대 형성된 전세 가격과 2%대 형성된 전세 가격이 다를 때 충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전세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붙습니다. 바로 입주 물량이 증가해야 돼요. 물리적인 공급이 증가해야 됩니다. 자,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매매나 전세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는데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수도권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금리가 높을 때 대단지 입주가 많아지면 무너지게 돼요. 자, 물리적인 주택 전세 공급량이 많아지게 되면요. 어떤 수요를 받냐? 비선호 주택에 살다가 와, 나는 삐까뻔쩍한 신축 아파트나 아니면은 그 신축 아파트로 옮겨간 사람들이 내놓는 전세 아파트 전세집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비선호 주택에 있던 사람들이 선호 주택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뭐가 중요하다?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중요한데 올 연말에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낮다, 높다? 굉장히 높다. 4%대까지 나오게 된다는 부분이죠. 또한 매매 공급도 늘어나요. 자, 왜냐면은 이런 신축 아파트 입주는요, 분양받은 사람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합원 분양이 훨씬 많은 물량을 차지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신축 아파트 입주할 때 주택수를 줄여요. 왜? 대출 규제 때문에. 그러면은 팔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 매물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세랑 매매가 동시 하락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양도세 중과 감면 한시적 배제 부분입니다. 양당 후보 모두 다 이번에 대선에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이 다주택자의 매물을 내놓는 정책은 일반적으로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없을 때 효과를 발휘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가격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많아요, 적어요? 당연히 적죠. 그럼 이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거는 다주택자 입장에서 호재가 아니라 악재로 작용한다는 거죠. 왜? 굉장히 강력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죠. 팔아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자, 그리고 장기 주택 보유자는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2011년부터 2013년 대세 부동산 하락기랍니다. 자, 그러면은 2006년, 2007년, 2008년에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을 때 안 팔고 갖고 있다가 이 시기에 안 팔아서 마음고생한 집주인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주택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1주택자도 마음고생 많이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투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긴축에 대한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이번 긴축 상황이 심상치 않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는 거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전문가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 무슨 수를 쏘더라도 팔 거예요. 자, 물론 아직 양도세 중과 유예 방안이 확정이 안 돼서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유예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집값 하락 효과는 커질 겁니다. 2년 정도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공급이 분산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적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기간이 짧으면 그 기간 내에 팔려는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 효과는 더욱더 크겠죠. 이것이 내년 주택가격 하락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야, 쇼킹부동산아, 너 예전에 양도세 중과 유예하는 거 반대하지 않았냐? 왜? 이것이 유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부른다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규제를 풀어줘 버리면은 야, 지금 사놓으면 언젠간 또 풀어주겠지, 더 많은 수요를 부른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좀 그래도 되는 게 현재는 취득세 중과가 강력하게 적용돼서 새로운 유주택자 진입이 차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수요는 차단된 상황에서 공급만 늘어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왜 2023년부터 집값이 하락할 것이라 이야기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하락에 필요한 조건이 다 갖춰지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제한된 상황에서 공급이 크게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올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내년에 갖춰지게 됩니다. 빠르면 올해 11월부터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지금 현재 통화정책 전망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2024년 초까지는 그런 암흑 시기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자, 이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 변화를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준비해야 되죠? 기회를 잡으려면 준비를 하셔야 되죠. 현금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아파트 교과서로 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도를 아는 것이 부자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제도는 알고 시장에 들어가셔야죠.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